오늘은 환율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를 발표한 이후에 강달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1,13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이 원화 약세의 모멘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2분기 내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마토 인터뷰에서는 경제부 김한희 기자와 함께 강달러 시대 진입, 원달러 환율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던 16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년 8개월 만에 1,13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환율은 30원 가까이 껑충 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기 호조로 올 6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또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원화 약세에 힘이 실린 거죠. 다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에서 18일 열리는 3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현재 원달러 환율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1전 내린 1,125원 80전의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는 달러화 강세가 약간 주춤해졌어요. 그에 따른 영향이 오늘 장에 있는 건데요. 항상 매달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FOMC 회의에서 그 가능성을 계속 저울질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지난달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또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달러화 강세의 원인을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이제는 강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글로벌 달러 강세는 사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예상된 일인데요. 미국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초 발표한 미국의 고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 좋아서 올 6월에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달러화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뿐 아니라 지난 9일 유로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 시작으로 유로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일조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3월 FOMC 결과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다소 주춤할 수는 있지만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소 미국 정책금리 인상 이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개선에서 비롯된 달러의 내재적 강세 요인과 더불어 달러 강세를 견제할 통화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될 FOMC 성명서에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면 달러 강세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예,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중요하겠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삭제된다면 예상대로 6월에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심리가 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첫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강달러가 적어도 지속된다는 그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더 이상 환율 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 최소 환율 전쟁의 보조를 맞춰나갈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원화의 상대적 강세 부담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2분기 말에는 1,170원에서 1,18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화의 추가 약세를 견인하는 것은 달러 강세와 엔화 추가 약세입니다. 최근 달러엔 동조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달러와 추가 강세 또는 엔화 추가 약세가 이뤄지면 원화 역시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125엔 혹은 130엔 수준까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최소 1,160원에서 1,2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엔달러 흐름에 따라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동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요. 1,200원대까지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다 보니까 달러화 말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예. 이 원화 약세, 또 달러화 강세,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원화 약세는 국내 수출 기업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달러화 강세와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텐데 한국 기업 실적에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한 연구소에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한국 기업의 세전 이익은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이 시장이 살아나면 수출에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수출 기업들의 표정이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유로화와 신흥국 화폐 약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손익 계산이 한층 복잡한데요. 일단 대미 수출에서 득을 볼지라도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에서는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유로화가 더 약세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요즘 그래서 모처럼 이제 유럽 여행 떠나보겠다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유로화 약세 이런 부분들도 계산에 넣는다면 좀 마냥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원화 약세라는 것이 상반기 어떤 미국 주로 하는 수출을 미국 쪽으로 주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또 실적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화 강세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처음 하고 그 행보가 좀 가팔라진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가 추세로 형성이 된다면 또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테이퍼링을 시행한다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외국인이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갔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런 달러화 강세에 따른 변동성,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달러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달러 강세로 위축된 유동성을 유럽계 자금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축을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쏠림 현상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달러 강세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측면도 있어서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으로 급변동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 외국인 유동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럽 쪽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전판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 환율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조금 부담인데 이건 단기에 그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야말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환율 전쟁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자국 가치를 낮춰서 뭔가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좀 의지들을 각국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강달러 시대에 소비자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낙폭 과대 대형주가 다시 코스피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진단을 내놨는데요. 특히 수출주 중심의 투자 확대가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수록 IT나 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나면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고생했던 대형 수출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소비자들 투자 전략이라고 하셔서 저는 유럽 쪽 직구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수출 기업들, IT, 자동차 앞으로 더 긍정적인 관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 오늘은 경제부 김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